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드디어 하늘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저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간절하고 엄중한 압박으로 안철수의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기표 선생은 처음에 양측의 단일화 특사였습니다. 장기표 대표는 분명히 안철수가 문재인 정권 세력으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회유를 받거나 그래서 단일화를 엎었을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임명진 목사는 안철수의 멘토 역할을 맡으면서 단일화를 위해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철수가 단일화를 엎자 그는 지지를 철회했고 국민들에게 사람을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성과 경험 이런 것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진실성에 안철수에게 실망을 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정권교체가 실패하게 되면 안철수는 정계 은퇴는 물론 국민들의 원성 이상의 엄청난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일반 우파 국민들 안철수 스스로 기자들에게 얘기했듯이 하루에 많게는 3만 통의 문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적을 해서 수십만 통의 문자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에게 호소하고 압박하고 이런 식의 많은 국민의 뜻이 안철수에게 전달이 됐고, 자, 안철수가 이것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고집을 부려서 자, 그 전에 어떤 식의 회의와 압박이 문조건으로 해서 있었는지 몰라도 자, 그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단일화를 거부를 해서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나는 한국에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작동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명기한 대로 자, 이것은 단일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염원 이런 것들이 실현된 것이기도 하고 안철수가 그런 압력에 굴복한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봐서 안철수가 그동안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세력 우파에 저지른 죄 박원순 탄생시키고 문재인과 단일화하고 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좌파가 대한민국에서 기승을 부릴 수 있게 서울시를 좌파의 숙주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한 번의 단일화로 일단 속죄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안철수의 속죄다. 세 번째, 자, 우선 네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오늘부터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됩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자, 어제까지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의 합계를 평균치를 내면 오차 범위를 감안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95%의 신뢰 수준에서 최소 3%포인트 많게는 9%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치입니다. 자, 이것은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현재 상태라면 최소 3%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이길 확률이 95%다. 박근혜 대통령이 108만 표, 3.6%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현재의 여론조사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 그 정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를 지지하는 중도표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게 가세를 할 것이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안철수의 표도 윤석열 후보에게 합쳐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2 내지 3%의 표, 이것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에게 간다 하더라도 이 윤석열 후보는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3 내지 9%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가고, 거기다가 안철수까지 후보를 사퇴해서 단일화 선언을 했으니,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퇴를 해서 이재명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우리 정의당으로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완주함으로써 정의당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속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선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심상정 후보는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3번에 명기한 것은, 자, 이것 또한 공정과 상식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5가지 종류의 통합정부,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그리고 통합정부. 자, 그리고 인수위부터 구성을 같이 협의를 하고, 새로 탄생하는 정권을 같이 준비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에 합당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국민의 상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국민통합 정치 협치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막판에 이재명이 안철수와 심상정을 꼬시기 위해서 내걸었던 각종 무슨 국민통합 정치 개혁 방안들, 거의 날림공사 수준입니다. 갑자기 하룻밤새에 의총을 열어서 사는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고,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고, 무슨 국민내각을 만든다고 하고, 그저 표가 급하니까 문재인이 하는 식으로 선거를 얼마 앞두고 180도 입장을 바꿔버리는 날림공사. 이 날림공사를 하늘이 심판을 하고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과 원칙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준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